정글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피라미드 위에서 수천 명이 하늘을 향한 의식을 지켜보던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찬란한 문명이 2000년 후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마야인들은 달의 뒷면까지 계산해낼 만큼 천문학에 뛰어났고, 제로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발견했으며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를 건설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중앙아메리카 정글 깊숙한 곳에서 꽃피웠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마야 문명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지금의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 벨리즈 일대의 열대우림 지대에서 마야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농경 마을에 불과했던 이들의 정착지가 점차 확장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기원전 1000년경부터 마야인들은 본격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고대 문명들처럼 큰 강 유역이 아닌 정글 한복판에 도시를 세웠다는 점부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으며, 중국은 황하가 있었지만 마야인들은 그런 큰 강 없이도 거대 문명을 일궈냈습니다. 마야인들이 세운 도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티칼은 전성기에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당시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큰 규모였죠. 도시 중심부에는 높이 70m가 넘는 피라미드형 신전들이 솟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왕궁과 귀족들의 저택, 그리고 수많은 광장과 건축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바퀴도 없고 철기도 없이 오직 돌 도구만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대한 석회암 블록들을 정확하게 자르고 운반해서 쌓아 올렸는데, 어떤 블록은 무게가 수십 톤에 달했거든요.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은 작업을 그들은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해냈습니다. 건축만 뛰어났던 게 아닙니다. 마야인들은 고도로 발달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아메리카 대륙에서 완전히 발달한 유일한 문자 체계였거든요. 그들은 수백 개의 상형 문자를 조합해서 복잡한 문장을 표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역사를 기록하고 종교 의식을 전승하며 천문 관측 결과를 남겼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학자들이 마야 문자를 해독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을 정도죠. 마야 문자는 음절 문자와 표의 문자가 결합된 형태였는데, 이런 복합적인 문자 체계는 세계에서도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껍질로 만든 코덱스라는 책에 역사와 천문학 지식을 기록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스페인 정복 시기에 불태워졌고 지금은 단 4권만 남아 있습니다. 마야인들의 천문학 지식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성의 공전 주기를 오차 2시간 이내로 정확하게 계산했고,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달의 주기를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들이 계산한 1년의 길이는 365.2422일인데, 이건 현대 과학으로 측정한 값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망원경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정밀한 관측이 가능했는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그들은 밤하늘을 수백 년 동안 관찰하면서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달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야인들은 여러 개의 달력을 동시에 사용했는데, 262일짜리 종교력인 초킨, 365일짜리 태양력인 하압, 그리고 긴 시간을 계산하는 장기력이 있었거든요. 이 달력들을 조합하면 5125년마다 한 번씩 같은 날짜가 돌아오는데, 이를 마야 대주기라고 부릅니다. 수학 분야에서도 마야인들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20진법 체계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제로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제로라는 개념은 인류 문명사에서 몇 번 안 되게 독립적으로 발명된 것 중 하나거든요. 인도에서 제로가 발명된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구 반대편 정글에서 마야인들도 똑같은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건 인간 지성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마야인들은 점과 선을 조합해서 숫자를 표현했는데 점 하나는 2를 나타내고 선 하나는 5를 나타냈으며 조개 껍데기 모양의 기호가 제로를 의미했죠. 이 간단한 체계로 그들은 수백만 단위의 큰 숫자까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사회 구조는 철저한 계급제였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신과 직접 소통한다고 여겨지는 왕이 있었고 그 아래로 귀족 계층, 사제 계층, 전사 계층, 상인과 장인 계층, 그리고 가장 아래에 농민과 노예 계층이 존재했죠.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종교적 권위까지 가진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는데 왕의 혈통은 신들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고리라고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왕족들은 정기적으로 종교의식을 주관하며 백성들과 신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왕위는 대부분 세습됐지만 때로는 강력한 귀족이 왕위를 찬탈하기도 했고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폐위되기도 했습니다.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들로는 옥으로 만든 왕관, 제규어 가죽으로 만든 옷, 그리고 정교하게 장식된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런 물건들은 왕의 무덤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종교는 마야 문명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다신교를 믿었는데 수백 가지의 신들이 존재했고 각각이 특정한 영역을 관장했죠. 비의 신 차크, 옥수수의 신 유미카시, 태양의 신 키니치 아하우 같은 주요 신들에게 끊임없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신들께 풍요와 비를 기원했거든요. 화려한 깃털 장식과 옥 장신구로 치장한 사제들이 의식을 이끌었고 향과 음악이 가득한 가운데 엄숙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마야인들은 우주를 3개의 층으로 나눠 생각했는데 하늘에는 13개의 층이 있고 지하 세계에는 9개의 층이 있으며 인간은 그 중간 세계에 산다고 믿었죠. 죽은 자의 영혼은 지하 세계인 시발바로 가서 여러 시련을 겪어야 했는데 이 여정은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전쟁도 마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국가들 사이의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졌는데 이건 단순히 영토 확장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전쟁의 주된 목적은 포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들은 의식에서 희생되거나 노예로 팔렸는데 특히 위 귀족이나 왕족 포로를 잡으면 엄청난 명예로 여겨졌죠. 전사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깃털 의상과 제규어 가죽 갑옷을 입고 싸웠고 흑요석으로 만든 날카로운 칼과 투창기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마야의 전쟁은 완전한 정복보다는 상징적인 승리를 목표로 했는데 적의 신전을 불태우고 왕을 포로로 잡으면 전쟁이 끝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어떤 도시들은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마야인들의 일상생활은 농업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옥수수가 주식이었는데 마야인들은 자신들이 옥수수로 만들어졌다고 믿을 정도로 옥수수를 신성시했거든요. 옥수수 외에도 콩, 호박, 카카오를 재배했는데 특히 카카오는 너무 귀해서 화폐로도 사용됐습니다. 초콜릿 음료는 귀족들만 마실 수 있는 고급 기호품이었죠. 정글 지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마야인들은 화전 농업을 했는데 숲을 불태우고 그 재를 비료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옥수수를 갈아서 만든 토르티아를 주식으로 먹었고 칠리와 토마토로 만든 소스를 곁들였으며 칠면조나 사슴고기를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귀족들은 훨씬 다양한 음식을 즐겼는데 사슴고기, 물고기, 과일, 그리고 향신료로 맛을 낸 복잡한 요리들을 먹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단일 제국이 아니라 수십 개의 독립적인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티칼, 칼라크물, 팔렌케, 코판 같은 주요 도시들은 각각 독자적인 왕조를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했죠. 이 도시국가들은 교역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옥, 깃털, 카카오 같은 귀중품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오가며 거래됐거든요. 도로는 없었지만 정글을 뚫고 만든 하얀 돌길인 사크베가 주요 도시들을 연결했습니다. 장거리 무역은 전문 상인들이 담당했는데 이들은 위험한 정글과 산을 넘어 먼 지역까지 여행했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 먼 섬들과도 거래했죠. 무역품 중에는 고원지대에서 나는 흑요석, 해안지대에서 나는 소금과 조개 껍데기, 그리고 깃털과 옥 같은 사치품이 포함됐습니다. 마야 문명의 전성기는 대략 서기 250년에서 900년 사이
고전기라고 불리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마야 문명은 모든 면에서 절정에 달했죠.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수십 개의 대도시가 번영을 누렸으며 예술과 학문이 꽃피웠습니다. 화려한 벽화와 조각들이 만들어졌고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 이루어졌으며 정교한 달력 체계가 완성됐거든요. 당시 마야 문명의 문화 수준은 같은 시기 유럽을 훨씬 능가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야의 예술가들은 돌, 나무, 회반죽에 정교한 조각을 새겼는데 이들 작품은 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신화를 표현하며 천문학적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특히 팔렌케의 파칼왕 무덤 뚜껑에 새겨진 조각은 마야 예술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데 왕이 생명의 나무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모습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기 800년경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부 저지대의 여러 도시에서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비문 제작이 줄어들었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징후가 나타났거든요. 처음엔 일시적인 위기로 보였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900년경이 되자 한때 10만 명이 살던 티칼 같은 대도시가 거의 텅 비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1,000년 넘게 살아온 도시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났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증거에 따르면 많은 건축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못한 채 중단됐고 귀족들의 저택조차 버려진 채 방치됐으며 마지막 시기의 유물들은 품질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마야 문명의 붕괴를 설명하는 이론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극심한 가뭄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호수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서기 800년에서 950년 사이에 여러 차례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어떤 가뭄은 10년 이상 지속됐는데 빗물에 의존하던 마야의 농업 시스템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작물이 말라 죽고 식수가 부족해지면서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된 거죠. 고고학자들은 마야의 저수시설인 세노테에서 가뭄 시기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물 수위가 급격히 낮아진 증거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마야인들은 이전에도 가뭄을 견뎌냈거든요. 문제는 그들이 환경을 지나치게 파괴했다는 겁니다.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마야인들은 엄청난 양의 숲을 베어냈습니다. 석회석을 굽기 위해,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건축 자재를 얻기 위해 정글이 무분별하게 파괴됐죠. 숲이 사라지자 토양 침식이 심해졌고 기후가 변했으며 물 순환이 망가졌습니다. 환경 수용력을 넘어선 과도한 인구 증가와 산림 파괴가 결합되면서 생태계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과학자들이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고전기 말기에는 표토가 거의 완전히 유실됐고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사회 내부의 문제들도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도시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와 화려한 의식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지배층은 점점 더 사치스러워졌고 평민들의 부담은 늘어만 갔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닥쳤을 때 왕들은 신들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의식을 지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사람들은 왕의 신성한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사회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일부 유적에서는 왕궁이 불에 탄 흔적과 왕족의 기념물이 의도적으로 파괴된 증거가 발견되는데 이는 대규모 반란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신성한 왕을 믿지 않았고 수백 년 동안 유지되던 사회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시국가 간의 전쟁도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각 도시는 더 크고 화려한 피라미드를 세우려 했고 더 많은 포로를 잡으려 했으며 더 넓은 영토를 지배하려 했거든요. 이런 과도한 경쟁은 엄청난 자원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이 잦아지면서 농경지가 황폐화됐고 교역로가 끊겼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위기가 닥쳤을 때 도시들이 협력해서 대응하기는커녕 서로를 더욱 공격했는데 이는 문명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특히 티칼과 칼라크물 같은 강력한 도시국가들 사이의 긴 전쟁은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둘 다 쇠퇴하게 됐거든요. 붕괴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단 몇십 년 만에 완전히 버려졌거든요. 코판에서는 서기 820년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념비 건설이 중단됐고 티칼에서는 869년 이후 왕의 기록이 사라집니다. 900년경이 되자 남부 저지대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가 폐허가 됐죠. 한때 수백만 명이 살던 지역에서 인구가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왕궁은 정글에 뒤덮였고 정교한 문자는 읽을 사람이 없어졌으며 복잡한 천문학 지식은 전선이 끊겼습니다.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는 북쪽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산간 지역으로 흩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마야인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부는 북쪽의 유카탄 반도로 이동했는데 이곳에서 마야 문명은 후고전기라는 형태로 몇백 년 더 지속됐거든요. 치첸 이트사, 우스말 같은 새로운 도시들이 번영했고 문화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했죠. 16세기 초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마야 문명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상태였고 질병과 전쟁으로 마야인들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스페인인들은 마야의 도시를 파괴하고 사원을 불태웠으며 귀중한 코덱스들을 이교도의 물건이라며 불태웠는데 이로 인해 마야 문명에 대한 엄청난 양의 지식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마야인들 자신도 붕괴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티칼의 마지막 왕은 죽기 직전까지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코판의 귀족들은 도시가 버려지기 몇 년 전까지도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번영해온 도시가 한 세대 만에 폐허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건 현대 문명에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지금 누리는 번영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야 문명의 유산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마야 후손들이 여전히 중앙아메리카에 살면서 마야어를 사용하고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과테말라에만 600만 명 이상의 마야어 사용자가 있고 멕시코와 벨리즈에도 수십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정글 속에 묻혀있던 고대 도시들은 20세기에 재발견됐고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새로운 유적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정글 아래 숨겨진 수만 개의 건축물을 발견했는데 이는 마야 문명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걸 보여줬죠. 과학자들은 라이다 기술로 과테말라의 밀림 2100제곱킬로미터를 스캔했고 6만 개가 넘는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마야 문명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그건 바로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입니다. 마야인들은 놀라운 업적을 이뤘지만 환경의 한계를 무시했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곧 파멸의 씨앗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면서 더 많은 숲을 베어냈고 더 많은 자원을 소비했으며 더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을 때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현대 문명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후변화, 산림 파괴, 자원 고갈 같은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정글 속 피라미드 위에서 마지막 의식을 집전하던 사제는 자신이 문명의 마지막 세대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수백 년 후 그의 도시는 나무들에 뒤덮여 완전히 잊혀졌고 그가 그토록 섬기던 신들의 이름조차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돌 건축물과 문자 그리고 천문학적 업적은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졌죠. 마야 문명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길을 반복하게 될까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마야 문명의 붕괴는 1500년 전 일이지만 그 교훈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